반갑습니다. 성주준입니다. 요즘 제가 유동규 씨의 논란을 보면서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게 유동규 씨가 이재명에 대해서 어떤 폭로를 하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유동규 씨를 변호했던 변호인이거든요.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유동규 씨의 유서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하면서 난동을 부렸을 당시에 유동규 씨가 유서를 남겼다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유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재명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정재창 씨입니다. 정재창 씨는 유동규의 뇌물에 대해서 폭로하겠다면서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요구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불거진 정진상과 김용의 불법 정치자금 논란, 이거를 최초로 진술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정재창 씨였습니다. 자, 그렇게 정재창 씨를 시작으로 남욱이 됐거나 남욱의 측근이 됐거나 유동규가 됐거나 입을 열기 시작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태도가 변한 뒤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태도가 변하기 전의 모습 또한 마찬가지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정재창 씨와 유동규 씨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유동규 씨가 과거에 극단 선택 논란이 있었을 때 수면제를 먹었다라고 했었고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약을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재창 씨 또한 마찬가지로 수면제를 먹고 있다라고 하면서 증언을 거부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세 사람에게 누군가가 지시를 해서 입을 맞추게끔 했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겠죠.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게 지난 국감에서 이재명이 했던 발언인데요. 당시 이재명이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가 극단 선택을 한다면서 약을 먹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이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김용과 정진상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거기에다가 한 사람을 더 추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가 버렸던 폰에 정진상, 김용, 이재명의 변호인까지 같이 있었던 단톡방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유동규도 자기 주변 사람한테 정진상이 자기한테 휴대전화를 버리라 라고 지시했던 이유도 바로 그 대화방 때문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인이 보기에도 저 휴대전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정작 압수수색을 했었던 검찰은 그거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단톡방은 카카오톡이 아니라 텔레그램에 있던 방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단톡방은 참석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삭제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화방이 삭제가 되게 되고, 그렇게 삭제가 되고 수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포렌식을 통해서도 제대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휴대전화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것이 압수수색 직전에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버렸는데 압수수색을 했던 검찰이 그 휴대전화를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 휴대전화를 확보를 했었죠. 더 놀라운 것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하루 만에 휴대전화를 찾아냈었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은 도대체 국정감사에서 언론 보도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압수수색 당시에 유동규 씨가 극단 선택을 하기 위해서 수면제를 먹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그리고 변호인까지 들어가 있던 그 단체 톡방에서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됐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의심은 국감장에서 이재명의 반응을 보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당 내용을 알 수가 있었냐? 정진상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냐? 백종선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냐?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기억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안 받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저기는 국감장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위증죄로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의심은 김용이 유동규랑 했던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은 유동규한테 압수수색 다음날 전화를 걸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죠. 정진상 실장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A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됐다.
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아다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당시에 약을 먹어라 라고 지시를 내렸고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걸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라. 아다리가 딱 맞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유동규도 입원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입원을 하지 못했고 병원에 나오는 길에 검찰에 체포가 됐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동규한테 2번의 지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당시에는 약을 먹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다음 날에는 약을 먹었으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응급실에 가고 난 뒤에 응급실에서 나오면서 유동규 씨는 체포가 됐습니다. 저 때부터 유동규 씨의 의심이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유동규 씨의 의심이 절정을 찍었던 게 제가 보기엔 이 사건인 것 같습니다. 당시 유동규 씨가 극단 선택을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근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죠. 유동규가 유서를 남겼다라는 거예요. 정작 그런데 교정당국은 앞만 찾아보더라도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저게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유동규 측에서는 유서를 어디에 남겼다라고 했습니까? 구치소 방 안에 남겼다라고 했거든요. 아니 무슨 뭐 길거리 벤치 위에다가 유서를 남겼다라는 것도 아니고 방 안에다가 구치소 방 안에다가 유서를 남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못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정 당국이 유서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했던가 아니면은 유동규 측에서 거짓말을 했던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정 당국이 도대체 유동규 씨의 유서를 발견해 놓고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옵션이 유동규 측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시면은 아침에 기상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씨가 잠에서 깨지 않았대요. 그래서 구치소 관계자가 의식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던 거 이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저거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누구였어요? 유동규 씨가 아니라 변호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뭐 유서를 남겼다라는 게 됐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라는 게 됐거나 하나같이 어떤 겁니까? 유동규 씨 본인 스스로가 입장을 냈던 것이 아닌 것이죠. 누구 입을 통해서? 변호인 입을 통해서 그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변호인이 유동규 씨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가짜 변호인이었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자기를 감시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러다 보니까 좀 오싹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유동규 씨가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게 됐거나 딸과 처에게 남기는 유서를 남겼다라는 내용이 됐거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유동규 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벌어졌던 일이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이번에 신변 보호가 되는 사람은 유동규 씨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 또한 마찬가지로 신변 보호를 받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두 사람은 누구로부터 위협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글쎄요. 지금까지 있던 모든 논란들이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 약을 먹었다, 유서를 남겼다 이 모든 것들이 유동규 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재명 측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위협이 누구로부터 발생하고 그 위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